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제가 요즘 본업 및 부업이 너무 바빠 주말엔 도저히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 평일에만 영상을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시간 새벽 2시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약 3%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었으면 하는데 현재까진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강한 하락 이후 반등을 제외하고 그 외 상승 요인들은 뭘까요? 왜 갑자기 상승을 보이는 걸까요? 먼저 기막힌 장기 지지선이 있습니다. QQQ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QQQ 월봉 차트의 주황색 선이 200월선입니다. 이 200월선을 최근 10년 상승장에서 계속 지켜주었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200월선에서 지지를 보인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는 8월과 9월, 올해 8, 9월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갔으며 우리 역시 고통스러운 두 달을 보냈습니다. 즉 현재 최악의 8, 9월이 지나갔고 그 이후 최고의 10월, 11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타랠리, 중간선거 이후 상승을 기대하는 시장의 모습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라는 겁니다. 현재 유럽과 신흥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침체로 빠져가고 있고 정말 강해 보이는 미국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한 상황이며 사실상 경기 침체는 올 겁니다. 이 경기 침체는 시장에서는 현재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올리기 때문이죠. 오히려 금리 인하, 양적 완화로도 갈 수 있죠. 지금 이 요인과 어제 나온 소식인데 이게 또 연준의 긴축을 방해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상승한 소식입니다. 유엔은 저소득 국가에 큰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즉 연준도 다른 나라 눈치를 볼 테니 금리 인상 속도를 점점 줄이거나 슬슬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났고 그 기대감의 상승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제야 긴축 정책의 수요를 진정시키기 시작했다며 연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며 계획대로 긴축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엔이 주장하는 바는 최근 인플레이션은 수요 문제가 아닌 공급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 인상으로는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수요를 잡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준 위원들 발언의 공통점은 4.5%까지 금리를 올린 후 내년에 쭉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과 파월은 현재 연준의 신뢰성이 무너지진 않을까 혹은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연준은 신뢰성을 지켜내기 위해 이 강한 긴축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불안한 요소죠.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연준의 신뢰성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까 발표된 미국 채용 공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채용 공고가 악화된다는 것은 즉 미국 고용이 안 좋네 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연준이 완화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결국 이런 소식들이 기대감으로 증시를 상승시킨다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언제든 다시 반납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계획을 계속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최근 전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미국 증시. 하지만 이제 절대 고평가 구간이 아니며 이제 저평가 구간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니 저 저평가 구간에서 사모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웅덩이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EPS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EPS 추정치가 하락하면 밸류에이션이 다시 측정되어야겠죠. 그러나 현재 아무리 EPS가 하락해도 절대 고평가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 저평가 구간에 줍줍했다면 우리의 자산은 몇 배가 되었을까요?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었던 2007년부터 2013년 6년이라는 시간, 용기를 가지고 고통을 인내하며 저 웅덩이 구간에서 버텨냈다면, 저 구간에서 줍줍하고 16년을 버텨냈다면 이렇게까지 하락을 보여도 약 24배라는 겁니다. 심지어 QLD 최고점 94달러였을 땐 30몇 배까지 상승했었죠. 여러분이 지금 구간에서
용기 내고 줍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투자자라면 전혀 걱정 없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수익 극대화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과거 약세장에서 보였던 하락률과 약세장 이후 강세장이 분명 찾아올 텐데 그 이후 찾아온 강세장의 수익률입니다. 고통스러운 약세장에서 웅줍한다면 그 뒤 훨씬 더 강한 수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 올해 초만 해도 이를 알고 버텨낼 각오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부자는 극소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만이 성공하는 시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길고 긴 전쟁, 마라톤을 해야 하며 그 누구보다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현재 웅줍하며 버티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모두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 진행 중이며 오늘까지 매수해서 7일차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웅줍이냐?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인내하며 모아가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계좌 양전은 또 옵니다. 용기를 가지고 웅줍해야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으며 평단가를 더 낮춰야 계좌 양전이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 극대화로 연결되죠. 이 구간에서 웅줍을 통해 평단가를 낮추면 나스닥이 전고점 회복을 하지 않아도 계좌 양전이 오며 수익권일 겁니다. 투자는 나 스스로를 이겨야 합니다.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결국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사는 인생,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지금의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구간을 버티고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결국 오르는 구간은 옵니다. 그 구간에서 즐기면 되며 지금 이 웅덩이에서 줍줍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